조직 구성원이 2,175명인데, 근데 조사 인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고요? 지금 민생범죄 말씀하시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조사예요. 일반적인 조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시장 쪽에 공시조사 그쪽에 세 개의 국이 있고 민생 쪽에 세 개. 몇 명쯤 돼요, 그러니까? 저 양쪽을 다 합하면은 한 150명에서 160명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희한하네. 감독기관이 조사가 제일 중요한 역할일 텐데 어떻게 그거 인력에 말고 더 검사 기능이 있습니다. 권역별로 또 검사국이라는 게 또 네. 배치돼 있어서. 그것도 뭐 어쨌든 조사 검사 뭐 네, 비슷한 그렇게 건데. 있습니다. 그 인력 정도 수준으로 또 검사 인력도 있습니다. 그래봐야 300 몇십 명이잖아요. 그 보험까지 해서 그쪽 인력이 조금 더, 그러니까 60, 70명 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전체로 합하면. 그럼 나머지 뭐예요? 조사 검사. 그 나머지 이제 그 건전성 감독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업권별로 지금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건전성 부분에 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건전성에 대한 조사 검사도 조사 검사 기능이잖아요. 너무 엄격하게 제한할 게 아니고 뭔가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그래 금융과 관련된 뭔가를 조사 검사 뭐 이름을 불문하고 뭔가 사실을 발견해내는 기능을 하는 인원은 엄청 많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원래 그거 하는 기관이니까요. 근데 그들에게 예를 들면 조사상에 어려움이 있으면 사법 경찰 권한 그 경찰 권한을 주는 거는 뽑는 것보다 당연히 낫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렸는데 검사 파트는 굉장히 많아가지고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각 권역별로 차지하는 비중이 3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네. 원래 검사 조사하는데요. 네. 근데 사법경찰 지정을 받는 게 별로 필요가 없다고요? 저희는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요. 이 부분을 하려면 조사 기능이 지금보다 자본시장이나 민생침해 범죄 양쪽 다 조사나 검사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된 상태에서 돼야지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기능이 특히 자본시장 조사 부분이 좀 특별사법경찰 지정을 받는 거는 그 기관이 하고 있는 일 중에서 무슨 행정법규 위반의 처벌 조항이 있을 때 그 범죄, 법률 위반 범죄를 조사하기 위한 경찰 권한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금융감독원이 담당하고 있는 온갖 검사, 조사 하여튼 이런 업무 중에서 이거를 각 기관들이, 대상 기관들이 위반을 하면 처벌하는 조항들이 온 군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조사하려면 그때 경찰로서 갖는 권한이 금융감독원의 조사 검사 권한보다 훨씬 낫잖아요. 크잖아요. 범위가 크고 강제조사도 가능하고. 네.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 주신 것은 저희 금융감독 업무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특별사법경찰이 하는 권한은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에 국한된 그 범위에는 특사경의 권한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사경 업무를 하는 영역은 극히 일부에 국한돼서 제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특사경을 지정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지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사경법의 근거 조항을 더해야 되고 그 권한을 그 조항에 관련 조항을 더해주면 가능합니다. 특사경법에다가 어디 법 이렇게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 자본시장법에 해당 조항만 저희한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넓혀야 된다. 그것도 필요하면. 한다면은 가령 업권별법에 관해서 조사 특사경 권한을 주신다면 그러면 거기 특사경의 어떤 범위에
특사경이 필요한지 좀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느 정도로 기존 인력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범위에 필요한지, 세 번째로는 인지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지 권한이 없으면 수사를 못 하는데 인지를 해야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내사밖에 못 한다. 뭐 내사로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긴 한데. 저는 그 세 가지 주제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총리실로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불법 사금융 단속도 금감원에서 해요? 단속까지는 합니다. 네. 단속은 해요? 네. 여기도 특사경 필요하지 않아요? 네, 필요합니다, 지금. 특사경 지정받은 인력이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도 법을 신설해야 됩니다. 해당 조항은. 특사경으로, 그거는 이 사금융은 특사경 조사 대상이어서 내가 경기도에 있을 때 우리 공무원들 지정받아서 했는데? 네. 그건 지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특사경으로서 수사권을 받으려면은 그 특사경법에 해당 조항을 지금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특사경법에 무슨 법 위반에 대해서 특사경을 지정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돼 있지. 무슨 법 위반에 대해서 금감원에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은 필요 없고 그건 검사가 지정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특사경법에 보면 불법 사금융 대부업 위반은 있지. 예, 있습니다. 광역, 지방, 지자체의 몇 급 공무원 이런 식으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에 감독원을 대상 하려면 기관. 그 조문을 고쳐야 됩니다. 대상 기간도 특정이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고쳐야 되겠네요. 이제 불법 사금융 단속도 좀 강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건 지방 정부들이 좀 하면 좋은데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금감원에서 좀 준비해서 하십시오. 자, 그리고 시간이 벌써 1시간 다 되네. 금감원이 하는 일 중에 43페이지의 라항을 보니까 금융회사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강화 등을 통한 책임 경영 유도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도 정책 목표고 운영 지주 등 CEO 선임 절차 등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서 지배구조 개선 TF를 통해서 제도 개선을 주장하겠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이것도 금감원의 업무 중에 일부인가 보네요. 네. 그런데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오거든요. 뭔 은행에 뭘 뽑는다더라. 뭐 행장을 뽑는다나 뭐 이랬다.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누구는 거기다가 이게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부터 막 엄청나게 쏟아져 지금. 우리 비서실장한테 안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요. 정책실장도 많이 들어오죠. 보통은 다 같이 보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보통은 동시다발적으로 다 보내요. 아, 그래? 근데 보낸 것들의 대부분은 비서실장이나 저한테도 옵니다. 그런데 그 주장들이 그 단순한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음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해먹더라. 물론 그 집단이 그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그래서 그 어쨌든 금융 집단, 금융 그룹 자체를 잘 운영하면요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온갖 그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돌아가면서 계속 한다. 그러니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한 20년씩 해먹고 그런 모양이 돼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어요? 지금 근본적으로 이게 이사회의 기능이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그런 부분으로서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소위 저도 참호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번 특히 금융지주 같은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큰 지주사들 중심으로 금융권이 재편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금융기관들은 산하기관들은 100% 자회사들이어서 금융지주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인선 관련된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결국 지주사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정립될 것인가가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이사들이 대체로 회장하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이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해야 되는 과제가 놓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이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이제 말씀드리는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등 관련 법들을 보면은 금융지주사에 대한 우리가 검사 감독 제재 권한 같은 것들이 지금 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은행 업권별로 법에선 규제 장치들이 있지만 가장 최상위에 있는 금융지주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적으로 관리 규제할 게 없어서 그 부분을 좀 개선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소위 이제 관치금융의 문제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뭐 개입, 직접 관여 이런 거 하지 말라라고 해서 안 하는데,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까 이게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이 소수가 돌아가면서 계속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이것도 그냥 뭐 방치할 일은 아닌 거 아닌가요? 네, 그래서 그게 지배구조 개선 TF를 좀 출범시켜서 금융위와 함께 협의해서 TF를 위해서 입법 개선 과제를 1월 정도까지 도출해서 법안을 좀 제출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법률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해서 그런 아주 비정상적인 경우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현장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금융지주사들에 관해서는 지금 개별 산하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검사의 착수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월 중에 별도로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고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신용보증기금은 지금 손실이 많이 발생하죠. 어디 계세요? 보정비서장 지금 최원입니다. 이게 손실이 꽤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증 사고가 좀 많이 나지 않냐 그 말이에요. 트렌드로 보게 되면은 지금 만기연장 상환 유예가 종료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는 건 맞고요. 네. 부실률의 절대 수준은 정부 관리 목표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행이네요. 걱정이 된다 그 말이죠. 네. 예금보험공사 예원봉사 사장 유재훈입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예금보험공사가 개입해야 될 사고가 최근 년에 가장 늦게 발생한 게 어디예요? 예, 저 손해보험회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손해보험회사? 예. 어디인지 얘기해도 돼요? 예, 저 MG손보라고요. MG손보. 경영이 부실화돼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객들 피해가 발생할 정도는 아닌가요? 고객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정리하는 계획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계약 이전을 하면 계약자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식으로 계약 이전 방식으로? 예. 근데 계약 이전을 하는데 회사가 충분한 뭐라 그러지? 충당금이라 그러나 뭐 어쨌든 예, 회사 부족할 총재산, 예, 총자산. 부족할 수가 있잖아요. 예, 부족하면은 순자산이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부족하면은 이제 계약 인수를 하면 예보가 부족한 부분을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얼마 정도예요? 예, 그냥 추정치로. 추정치로 한 기천억 원은 된다고 저희가 좀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MG손보는 수천억을 예보에다 떼넘기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만세 부르고 집에 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 내에 책임자 조사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형사 소송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자산관리공사. 예, 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종훈입니다. 어디 계신가요?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여기는
자산 매각도 하고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업무 보고서에 이 자산 매각 관련된 얘기가 있나 자세히 찾아봤더니 없어요. 저희들이 크게 하는 업무가 이제 가게하고 기업 재기 지원,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말씀하신 자산 매각 관련인데 저희들이 업무 보고서를 처음에 작성할 때는 같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 네. 캠코의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융위하고 이제 대통령실하고 이제 협의를 하시면서 오늘 금융위 업무 보고니까 자산관리공사의 금융위 업무 보고 내용만 이제 축약해서 지금 자리에 그랬어요? 나와 있고요. 뭐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자산관리공사는 그러면 금융 외에 나머지 부분은 누구의 지휘를 받습니까? 기획재정부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속은 어디예요? 금융위 소속입니다. 금융위 소속? 네. 나는 기재부 보고에서는 자산 매각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보고받지 못했는데. 그 기재부가 전체적으로는 일부 보고는 드렸는데요. 네, 전체만 아마 했는데 뭐 캠- 상세한 토론을 못한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캠코가 주로 하는 거니까 제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매각해야 될 자산 관리는 캠코가 제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국유재산 중에서는 1.9% 가지고 있는데 뭐 대부분 나머지 기관들은 나머지는 다 그렇습니다. 행정재산이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건 매각할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잘 이용해야 되는 거고 예, 처분이 가능한 일반 재산인가요? 예, 작동 일반 회계, 일반 회계, 일반 요즘은 재산은 일반 재산이라고 그러지? 그렇습니다. 예. 그거는 다 캠코가 관리하지 않아요? 거의 다? 전체 일반 재산은 아니고요. 특별하고 그중에 기금은 빼고 일반 회계만. 매각해야 될 부분들 처분해야 될 건 다 캠코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반 재산 중에서도 일반 회계가 있고 특별 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일 큰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저희가 아직 부처보고 몇 개 빠진 거 누락된 거 하고 같이 빠진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이전에 추가로 받아야 되실 보고 받으실 군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기관들? 네, 산하기관들 중에 보고 제도는 안 된대 하고 같이 추가로 같이 그 자산관리 부분을 한번 보고 한번 받으셔도 따로 할까요? 네, 보고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추상적으로 줄거리만 몇 개 물어볼게요. 예. 네, 자산 매각은 기본적으로 경쟁 입찰을 하게 돼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적으로는 경쟁 그리고 입찰입니다. 일정한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 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데 예. 수의계약 할 때는 감정가 이상으로 받는 게 원칙이잖아요. 수의계약은 감정가로만 딱 받습니다. 근데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언론에 보도된? 그거는 언론이 보도가 잘못됐거나 사실이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정가 이하로 수의계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시가보다 감정가가 좀 낮았나 높았나는 있을 수는 있어도요. 어쨌든 감정한 가격으로만 수입 그래요?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들은 그렇게 안 났던데 우리 실태조사를 어디서 하고 있죠? 실태조사를 기획재정부가 총괄적으로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하고 있어요? 재정계획 보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다 확인 안 됐어요? 예, 곧 조만간 다 돼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입찰을 했는데 두 번인가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는데 가격 인하는 저희들이 10월 1일부터 중단을 시키고 그건 내가 하지 말라 그래서 그거 하기 한 달 전부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가격 인하는 중지를 시켰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 그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8월 달에 기재부에서 이제 국유재산 종합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아, 기재부의 방침이 있어서 바꿨어요? 기재부의 방침이 이제 좀 더 지난 정부처럼 이제 매각 위주가 아니고 보존 활용 중심이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대통령 말씀 있기 전에 일단 적합 매각은 중지했습니다. 매각 절차나 과정이나 대상이나 금액이나 이런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뭐 저희들은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법령과 그 절차에 따라서 다 따라서 합니다. 네. 하는데 이제 그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이제 조금 어느 쪽에 가속이 붙느냐의 차이가 있고요. 다만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뭐 저희들이 이제 실수 뭐 아니면 이제 가실은 있을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그래서 저희 기재부하고 지금 뭐 대통령실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인 국유재산의 보존, 관리, 매각 계획을 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네. 주택금융공사. 네. 주택금융공사는 지금 전세 보증해 준 데가 여기인가요? 네. 전세 보증해 준 데가 여기인가요?
예, 저희가 전세 보증을 제일 많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사고 난 게 금액이 얼마 정도예요? 10조? 제가 사고의 통계를 지금 나중에 알아보세요. 자, 서민금융진흥원. 네, 서민금융진흥원장 이재현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 대출에 대해서 신용 보증해 주는 것도 있고 대출을 직접 시행하기도 해요? 아주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업용 예방 대출 그 50만 원 내지 100만 원만 직접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는 연간 그러니까 자원이랄까? 대출 자본은 얼마 정도 돼요? 기부금으로 운영되는데 올해는 2천억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천원. 나머지는 신용 보증 이런 거 해줘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은행 네, 어디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야, 오른쪽에. 거기. 예. 제가 여기인가 잘 몰라요. 죄송합니다. 중소기업은행은 뭐 다른 건 내가 잘 모르겠고 그 뭐 임금 체불 때문에 말이 많아요? 네, 그 체불이라고 그건 이제 법을 위반하는 거니까요. 네. 그 법 테두리 안에는 있는데 지금 그 똑같은 그 완전 경쟁 시장에서 시중은행하고 경쟁하는데 네. 임금 격차는 한 30% 정도가 나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체불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그 보상휴가 관점입니다. 시간의 수당이 보상휴가로 넘어가거든요. 일정 부분 시간의 수당이 그러니까 쌓이면. 연가 예. 연가 가능 일수를 더해주는 거죠. 다 써야 되는데 안 쓰고 있으면 이제 현금 청산 의무가 발생하니까 그게 쌓인 거다. 예. 근데 이제 저희도 총액 한도 예산 총액 한도 제도를 받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퇴직할 때는 다 정산하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뭐 천 몇백억이 밀렸다고 노동조합 측에서는 난린가 봐요. 예, 지금 그렇게 해결 방안이 뭡니까? 해결 방안은 결국은 이제 저희도 자구 노력을 좀 해야 뭐 되고요.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은행이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게 무슨 총액 인건비 제한인가 그 그렇습니다. 기재부 지침 때문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구 노력 플러스 정부하고 좀 협의하면서 아니 자구 노력을 해서 돈을 마련해도 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총액 한도의 룸을 좀 가질 수 있는 그게 자구 노력하고 별로 관계 없어서 하는 얘기예요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시간의 근무를 좀 더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조금 있긴 한데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이. 총 실제 지출 인건비 총액을 줄이면 그 여력이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겠다. 예, 그 근데 얘기? 자구 노력인데 그건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정부하고 좀 협의를 좀 계속 노조와 정부와 이렇게 협의를 하고 아니 있고.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해야 타결이 되냐고요? 좋은 말로 하지 말고 그냥 실제 있는 얘기를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해결책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총액 한도에 그 예외하는 조항이 있고요. 예외로 좀 해서 기업은행은 총액 한도를 예외로 하자. 근데 이제 그 전체 공공기관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쉽지 않겠죠. 그 다음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간의 근무라든가 그리고 정년 퇴직하기 전에 이제 임금 피크를 하는데 임금 피크에 그 3개년 동안 임금 피크 하는 거를 지금 65%씩 공이 가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2개년 앞으로는 좀 많이 하고 마지막 해는 좀 상당히 적게 줘서 구조로 그렇게 가져가다 보면 이제 명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할 수 있으니까 룸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자구 노력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별로 효과 없다면서요?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을 줄이는 건 별 효과는 없는데 명태는 그건 조금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크지는 않고요. 이 총액 인건비 때문에 이 총액 인건비를 정해 놓으면 돈은 있어도 못 주는 아마 산하 공공기관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이거 말고도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우주에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해결책을 이게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를 한 측면이 있는 것 같네요. 정책 시대에서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니면서 보니까. 예. 네. 네, 그리고 마지막 기인 것 같은데 산업은행. 네, 산업은행 박상기입니다. 네, 네. 산업은행은 산업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책임지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민성장 펀드를 성공시키고 네. 국가 산업들이 잘 되는 게 최고의 네. 목표입니다. 자, 공정거래위원회. 대표님 죄송하지만 제가 아까 대답 못한 걸 잠깐 대답드리겠습니다. 누구세요? 네, 주택금융공사입니다. 아, 예, 예. 예. 아까 제가 저기 정책 질의 네, 네. 그래서 전세자금 보증 지금 사고액이 잔액이 7,070억 원이고요. 반환 보증은 1,350억 원인데 사고율은 1% 정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른 기관에. 저희는 이제 주로 전세금 보증을 하고 있고요. 허그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고가 반환 보증에서 많이 나서 그렇습니다. 네, 다른 기관 얘기였군요. 네.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위 업무보고 사회를 맡은 사무처장 신동열입니다. 예, 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공정거래위원장께서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공정거래위원장 주병기입니다. 국민주권정부의 공정위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의 성과로 먼저 공정위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도급 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에 제값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급 지급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 기술 탈취 근절 대책도 발표하였습니다. 민생 부담 완화와 혁신 촉진을 위하여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담합,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적극 제재하였고 글로벌 빅테크의 반칙 행위 시정, 대기업 집단 총수 일가의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 제재, 그리고 경쟁 제한적 규제 22건 개선 등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26년도 완만한 경기 회복이 예상되나 글로벌 무역과 대내외의 경기 불확실성이 상존합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주체 간 구조적인 힘의 불균형이 여전하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공정위의 역할에 대하여 국민의 기대가 한층 높아진 상황입니다. 국가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함께 성장하는 공정 경제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5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첫째, 대중소기업 간 경제 주체 간의 힘의 불균형을 완화해야 합니다. 둘째,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 강화에 힘쓸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거래 환경과 새로운 기간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넷째, 주력 산업 대기업이 혁신에만 집중하도록 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처리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국민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핵심 추진 과제로 대중소기업 간 경제적 강자와 약자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정당한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도급 기업, 가맹점주, 납품업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다각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재해 안전비용 전가, 대형마트 대금 지연 지급 등 경제적 강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가불 분야 불공정 행위 적발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술 탈취는 중소벤처기업의 생존과 미래가 달린 문제입니다. 기술을 탈취당하는 것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만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의 근간을 병들게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기술보호 감시관 등 다양한 적발 채널을 활용하고 전문 조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기술 탈취 문제에 엄정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의뢰 협상력도 강화하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진정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약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소상공인, 노동자의 단체 행동에 대한 담합 규정 적용 제외 등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를 재설계하겠습니다. 아울러 가맹점주, 하도급 기업, 대리점주의 거래 조건 협상력이 강화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과제로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 경쟁을 확산함으로써 민생 회복을 지원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 밀접 분야에서의 가격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경쟁 제한적 규제는 개선하겠습니다. 아울러 불공정 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징금, 과태료 등의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강제 조사권 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관련 피해 구제 시스템의 외연을 확장하겠습니다. 소비자 단체 소송의 대상에 피해 배상까지 포함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 거래 피해 구제 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피해 구제 시스템을 다원화하겠습니다. 민생 밀접 분야 소비자 권익도 증진하겠습니다. 청장년층에게 관심이 높은 문화, 외식, 운동 등에서의 불공정 약관을 집중 점검하고 표준 약관 재개정 등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상조업체의 선수금 사금고와 방지를 위한 할부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장례식장 관련 표준 약관도 개정하는 등 노년층을 위한 소비자 권익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로 디지털 시장 그리고 석유화학, 철강 등 기간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형 남용 행위와 플랫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를 강화하여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입점업체 간 거래 안정성 및 정보 투명성을 보장하는 디지털 시장 관련 의회의 입법 활동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습니다. 석유화학, 철강 등 시급한 산업 구조 조정이 요구되는 부문의 신속한 기업 결합 심사를 통해 성공적인 고부가가치화 및 탈탄소 산업 재편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으로 취약해질 수 있는 소비자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습니다. AI를 이용한 허위 과장 광고, 가격 표시 왜곡 등에 적극 대응하고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이용 약관으로부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네 번째 핵심 과제로 대기업이 혁신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 규율과 혁신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주력 대기업이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기업 집단 내의 사익 편취, 부당 지원 등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의 고삐를 당기겠습니다. 부당 내부 의뢰와 계열사 누락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부당 이득에 비례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사익 편취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정비하겠습니다. 반도체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가 첨단 전략산업법 특례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증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공정위 사전심사 및 승인, 지방 투자 등 전제 조건 충족이 필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특례 적용이 경제력 집중과 지배력 확장을 가중시키지 않으면서 공공환원과 지역 균형 발전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쇄신하는 공정위가 되겠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의 공정위가 강력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직 역량 강화를 통한 사건 처리 신속화와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민생사건, 경제분석, 심의 보좌 등 본부 인력을 확충하고 경인사무소를 신설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건 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사건 대응 역량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시정 권고 등 공정위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역 현장의 민생 사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제재 수준이 그로 인한 이득에 미치지 못한다면 불공정 행위의 근절은 요원합니다.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고시 개정을 통해 반복적 법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하고 중대성 기준도 강화하겠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율의 상한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겠습니다.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 경제를 확립하는 일, 공정위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발표 자료 28페이지의 중간에 불공정 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항목이 보니까 조사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강제 조사권 도입이라고 되어 있네. 이게 불공정 행위 조사에서 강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강제 조사권은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냥 불응하면 그만이에요? 불응하면 이제 저희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가? 고발하면 이제 검찰에서 경찰이 합니까? 형벌을.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있나요? 이게 강제 조사권을 만약에 이제 영장을 청구하는 방법을 사용하면요, 그러면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영장을 청구해서 영장을 발급해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혐의를 우리가 혐의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유동적인 방법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으면 범죄 좋은데요. 수사의 일환으로 강제 수사를 하는 거하고 예. 강제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여하는 건 다른 문제인데, 예. 제출 의무 또는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거하고 범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하는 건 좀 다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응할 의무를 거부하면은 제재를 해요. 그러니까 원래 어떤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조사를 했고 조사를 응할 의무가 있는데 불응하고 이렇게 방해를 하고 그러면 그 사실이 있는 걸로 봐서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다 제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제 그럴 때 판사에게 강제 영장을 발급받아서 강제 영장을 통해서 이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EU에서는 이제 과징금을 상당히 강한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좋겠네요. 과징금이 좋고요. EU는 이제 과징금 부여 플러스 그 국가에서 강제 영장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강제로 예를 들면 필요한데 공익적으로 필요한데 불응하면 경제 제재를 가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최대한 장치를 좀 마련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이게 공정거래위는 사실 시장의 질서를 합리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는 소수의 강자들이 그러는 거죠. 근데 이 강자들이란 원래 힘이 세가지고 영향력이 많아가지고 무슨 법 하나 만들래도 방해하고 뭐 조사 한번 할래도 이래저래 힘써가지고 방해하고 뭔 처분할래도 방해하고 최종 결론도 뭐 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흐지부지 나게 만들고 그런 힘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주 각오를 세게 하고 똑바로 제대로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의 정책의 기본 방향이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하려면 이 강자의 협상력과 약자의 협상력의 균형을 만들어줘서 시장이 원활하게 시장에서 힘의 균형이 이루어져서 공정한 거래가 가능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죠. 그렇습니다. 이미 위반되거나 잘못된 다음에 조사해가지고 뒤집으려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정위 직원들도 많이 나오셨을 텐데 공정위는 경력 관리용으로 공정위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설이 있던데. 예, 아마